그러면 한 달에 134만 원씩 여러분들 변제금 납입하려면 250만 원 개인소득이 있다 했잖아요. 실급여가. 그러면 134만 원 내려면 이분은 한 달에 116만 원으로 내 생계비를 잡아야 됩니다. 그럼 최저 생계비 144만 원보다 28만 원 더 적게 살아야 돼요.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최동 업무사와 해결해요. 예,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이런 분들은 최저 생계비조차 주장 못합니다.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.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많이 아시죠, 일반인들은. 이게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면 당연히 어떤 정보, SNS 정보, 유튜브 정보가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. 근데 이제 왜 전문가일까요?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. 여러분들 최저 생계비는 정해져 있습니다. 이제 일반 중위소득의 60%라 하거든요. 1인이 약 144만 원이고 2인이 약 236만 원입니다. 한 달 생계비를 말하는 거예요. 한 달 생계비. 3인 약 302만 원입니다. 근데 일반인들께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액수는 반드시 확보되는 줄 알고 있어요. 이 액수는 내가 무조건 이 액수만큼은 살 수 있다고 확보되는 줄 알고 있으나 일부는 확보를 못 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 최저 생계 의미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.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이거잖아요. 여러 채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채무들이 있기 때문에 다 원리금을 납입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법이 정해놨냐면 일단 법에서 최저 생계비를 정해줄게. 이걸로만 살아. 그리고 열심히 소득활동해. 그리고 그 나머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최대한 한번 채권자들한테 갚아봐. 그러면 나머지 금액 전체를 갚지 않더라도 그렇게 최저 생계비로만 살고 그 나머지 금액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변제금을 최대한 갚아봐.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갚지 않더라도 3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시켜 줄게. 채무를 탕감시켜 준다는 거는 채권자한테는 고통이지만 채무자, 이 고통만큼 채무자 본인들도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젊어 살아봐 해서 만들어진 게 최저 생계비 맞습니다.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최저 생계비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해요. 두 가지. 첫 번째, 내 개인 재산이 있는 경우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변제를 마쳐 이렇게 나왔을 때 두 가지는 최저 생계비조차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, 내 개인 재산이 있는 경우. 여러분들 개인회생 원리는 있잖아요. 가장 큰 원리가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3년에서 5년 동안은 법원에 납입해야 될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됩니다. 그게 왜 깔려 있냐면 개인회생은 신청 채무자가 현재 생활을 유지해 줄게. 다만 너가 3천만 원 갖고 있으면 3천만 원보다는 그거 압류해 가지고 채권자들을 못 가져가게 막아줄 테니 그것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지 채권자한테. 이 원리예요, 간단히 말하면.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. A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. 총 채무가 8천만 원입니다. 월 소득 250만 원을 할게요. 개인 재산이 4,800만 원 있다 가져갈게요. 개인 재산.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개인 재산 생각하지 않고 월 소득 250 그냥 1인이라고 가정할게요. 1인 최저세액 144만 원입니다. 250에서 144만 원 빼서 한 달 변제금이 106만 원이다.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맞습니다. 이거는 개인 재산이 있는 순간 이 원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무조건 4,800만 원보다는 더 갚아야 돼요. 3년 동안. 106만 원씩 36개월 고배받자 한 3,700~800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4,800을 안 갚잖아요. 이러면 기각이에요. 개인회생. 기각. 그래서 3년에 끝내시려면 4,800을 3년으로 나누세요. 4,800을 36으로 나누면 한 달에 134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 134만 원씩 36개월을 갚게 되면 4,824만 원 갚거든요. 그러면 내 재산 4,800만 원보다는 더 갚잖아요. 이러면 법원에서 받아줘요. 그러면 한 달에 134만 원씩 여러분들 변제금 납입하려면 250만 원 개인소득이 있다 했잖아요. 실급여가. 그러면 134만 원 내려면 이분은 한 달에 116만 원으로 내 생계비를 잡아야 됩니다. 그럼 최저 생계비 144만 원보다 28만 원 더 적게 살아야 돼요. 근데 이분은 3년 안에 이걸 끝내고 싶어. 그래서 이렇게 제출했단 말이에요.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야, 최저 생계비가 144인데 너는 왜 한 달에 116만 원 산다 하지? 너 그럼 이거로 변제금을 3년 동안 꾸준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 개인회생 이거 안 될 것 같은데? 이렇게 물어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, 여러분들? 빌어야죠. 법원에. 어떻게 비냐? 저는 제가 진 채무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을 탕감할 테니 저는 116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. 144만 원은 저한테 너무나도 저한테는 많은 돈입니다. 저는 116만 원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빌거나 거기에 따른 마땅한 소명을 해야 되죠. 아, 저는 혼자 살고 아직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무상 거주합니다. 그래서 주거비에 대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144만 아니고 116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. 혹은 내 부모, 내 친구, 내 이모 집에서 무상 거주합니다. 이렇게 해서
저는 주거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아낄 수 있으니 116만 원 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법원을 설득하시면 최저생계비 116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인가까지 받아주신 분들 많습니다. 자, 두 번째 도박 사치입니다. 여러분들 같은 예예요. A라는 사람이 총 채무 8천이고 혼자 산단 말이에요. 월세도 250만 원이에요.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면 250에서 내 한 달 생계비 144만 원을 공제하면 106만 원 곱하기 36 해서 이거 납입하면 면책 받는단 말이에요. 그런데 법원에서 넌 도박이 어느 정도 있어, 사치도 어느 정도 있어,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, 무조건 60% 맞춰. 60%. 그러면 8천만 원에 60% 얼마죠? 4,800만 원이죠. 그러면 방금 전에 있었던 개인 재산 4,800만 원의 계산법하고 똑같아집니다. 이 도박 사치로 법원에서 60% 맞춰하면 변제금이 60%를 맞추기 위해서 4,8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3년에 끝내시려면 한 달 생계비 여러분들 116만 원을 가지고 3년을 버티셔야 됩니다. 근데 116만 원 갖고 진짜 버티시는 분 많습니다. 자, 이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들, 최저생계비는 하나의 어떤 기준표입니다. 이게 절대적인 게 될 수 없고 각 사람들의 어떤 상태라든지 생활 모습, 채무 발생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, 방금 전처럼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. 이 경우 말고 또 반대로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더 생계비가 필요합니다 해서 특별생계비, 추가생계비에서 144만 원이 아니라 160, 170만 원에도 한 달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. 여튼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%에 대한 최저생계비는 하나의 기준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채무 고민 이제